오늘 원래 여기 독처에 보면 이사장으로 있는 김남국 이사장이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김남국은 그 김남국이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방송을 다니고 있는데 여당 패널이 전직 의원도 있고 현재 국힘당의 간부를 지내는 분도 있고 그쪽에서 말 잘하고 핵심적인 분들이 옵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한 길게는 한 2, 30분 정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얘네들 그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은 그분들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국힘당을 도와주는 비장의 큰 이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정당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보루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인사도 책임지고 정책도 책임지는 거거든요. 특히 야당은 윤 정부를 감시를 해야 되고 여당도 견제를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줘야 되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리 좋은 얘기, 바른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너네는 어떻게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쇄신하고 혁신하고 거듭나야 돼요. 반성하고 성찰하고 잘못한 거 사과하고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대 개판은 여기 김종민 의원 제외하고 친묵 관망판. 이 친묵 관망판은 비밀투표나 비공개 모임에서만 발언합니다. 최근까지 4번 했어요. 첫 번째, 2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 비밀투표. 이때 약 40표 내외의 표가 가결을 던졌어요. 4월 28일 박광원 원내대표 뽑을 때 원내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 93표 박광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당선시켰습니다. 깜짝 놀라요. 세 번째, 5월 14일 날 박광원 원내대표의 혁신의총회에서 이게 비공개 회의입니다. 다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로 최근입니다. 정청래 행안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을 표결해야 되는 날 정청래 행안위원장, 박홍근 위원장 반대해가지고 이걸 결렬시켰습니다. 이거 비공개 의총입니다. 4번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침묵하는 반박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독수리 오영재 있고 이 중에 하나가 김종민 의원이 있었지만 독수리 오영재한테 모든 임무를 맡기고 나머지는 침묵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찬란하고 무더운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가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혁신위원회를 가동시켰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있었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왔습니다. 그때 그 세다는 문재인 대표가 나를 밟고 가도 좋고 나를 분해시켜도 좋으니까 모든 권한을 혁신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6년 총선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그래 민주당 잘했다라고 용서를 해줄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지경인데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 그렇게 5월 14일 날 난리를 치고 6시간 동안 심야 회의까지 했는데도
벌써 얼마 지났습니다. 혁신위원회 혁자도 못 꺼내고 위원장도 모시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못하겠다고 의원들이 말을 하니까 불굴의 의지로 반드시 관철하겠다. 내가 이 위원장 지켜내지 못하면은 우리 대표를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두 가지 보도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당의 현 주소입니다. 최근에 중앙일보가 대선 경선 당시 인터넷 관리업체인 도둠이 대리투표와 중복투표를 했다고 인정을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언론중재위를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대선 경선 당시 저는 이낙연 캠프에서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항의를 받은 사람이 이정근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연락을 주전해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것을 중앙일보가 썼습니다. 그런데 당이 어떻게 됐느냐. 반론 보도로 합의를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1억 원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어요.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론 보도로 민주당의 주장, 그런 일이 없었다는 주장만 실어주면 문제 삼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도의 내용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당이 인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당대회 아닙니까? 대선 후보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게 인사의 기초 아닙니까? 이걸 관리하는 인터넷 관리 업체가 엉터리인 겁니다. 이건 당이 아닙니다. 당이 이렇게 구멍가게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TV조선이 대선 경선 초기에 이낙연 캠프가 매크로를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 보도를 했어요. 이틀 연속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으면 수사받고 우리가 책임질 사람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 중재 중이고 이건 만약에 정정 보도가 나가지 않으면 이건 민형사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낙연 악마화, 이낙연 흠집내기 이거에 대해서는 당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이 기본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당원 관리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부터 쇄신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광주에서도 했고, 광주에서는 저는 유팬정, 저질 유튜버와 저질 팬들, 그리고 저질 정치인들이 결합된 한국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고 설파를 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당이 이 일을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쇄신, 혁신, 거듭남, 당의 반성, 성찰,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이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100번이라도 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시발점이 저는 저희들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신경민 부이사장님께서 중요한 교리사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일보 보도, 조선 TV조선 보도에 대한 언급은 저희가 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당이 이 직접 선거, 비밀 선거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원칙이 무너진 선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고 사실 정치공학이 시작된 원인이기도 합니다.